국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시기가 2000년 전후 시기가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과거 청산이 가장 핫 이슈, 크게 논쟁이 되고 있던 시기예요. 우리 황수성님은 2000년에 우리나라 과거사 정리의 정부 기구로서는 어떤 면에서 첫 번째 기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인데, 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예, 그 사무국장. 예. 물론 내가 억지로 그러다가 이제 안 치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사 정리의 실무 책임자로서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예컨대 장준하 선생, 최종길 교수,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명확하게 국가가 잘못해서 사망을 했는데 정부 발표는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의문. 이게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의 이제 그 유족들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다가 그 김대중 정부 때 시민사회에 400 며칠 동안을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하면서 요구해서 422.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구로 처음 만드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 청산의 문을 연 거예요. 사실은 한국의 과거 청산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을 응징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오랜 동안의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전두환 정부도 그 다음에 아무도 그걸 엄청난 역사적 요구가 있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배경에는 친일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에 하나의 기득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인 개혁을 의문사진상규명회를 이제 통해서 이게 하나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 전쟁, 6.25 전쟁 때에 몇십만 명이 좌우의 이념 대립 속에서 무고하게 학살, 희생당한 그 유가족들은 40년, 50년 동안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억울함을 참고 있었던 거죠. 과거사를 청산한다, 과거를 정리한다, 이거 상당한 난제거든요. 예민하게 아주 날카롭게 충돌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강한 신념과 철학이 없으면 이걸 밀고 나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의지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물론 그 객관적 조건도 그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요구가, 과거청산 요구가 올라왔지만, 이걸 대충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뭐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하고 이렇게 가다가 말거나, 또 다른 이런 좀 보수 세력의 이런 공격이 있으면 주춤하고 뭐 뒤로 물러서거나, 그런데 아주
참여정부에 와가지고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또 과거사 정리의 역사에 대한 철학, 과거사 정리의 중요성, 이런 걸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인가 하는 그 책의 출판 기념회하고 또 이 양반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분이 한 연설이에요.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막 처절하게 지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막 깊은 그게, 그 연설이 보여주는 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 저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있었잖아요.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막 캠프 사람들을 데리고, 그때는 운동 중입니다. 그때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셨어요. 일정을 딱 잡아가지고 유족 대표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방문해가지고, 공식 방문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의 중요성, 과거사기, 아무도 뭐 나중에 이해창이지만 이해창 주변에서는 그 후보 주변에서는 일체금 것도, 실제로 그 하는 동안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하는 동안에 거기 성의 있게 와본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죠. 군정기관이 미군이 네.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을 때잖아요. 미군은 과거사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미군은 어떤 서류가 남아있는지, 어떤 명령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서북청년단이 정말 행태가 심했다. 그것도 조사 안 할 필요는, 조사를 해야 될 일이지만은 미군이 어떤 명령을 했나, 이거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히 그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미군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과거사를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정 책임도 있고, 그 앞에서 실행했던 국가기관, 경찰, 군인, 그리고 이른바 서북청년단으로 얘기하는 당시에 동원된 우익조직들, 폭력 조직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의 지금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 세력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손도 못 대고 또 거꾸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건 이른바 민주 세력이 보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쓴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랄지 이명박이랄지 이해창이랄지 하는 그 보수 대통령 후보들을 흠집 내기 위해서 과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려운 속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그때 이제, 과거사 청산을, 과거사 정리를 요구하는 아까 신부님 100몇 개 단체, 이 수많은 관련된 조직과 시민사회가 마침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그동안 밀렸던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렇죠. 2000년에 구성된 제주 4.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하지만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집에 가족이 한 명 이상은 다 사망을 했는데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함을 폭로할 기회도 없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얘기할 수 없는 민족사의 굉장히 큰 비극이죠. 이걸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처음으로 그 제주도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면서 국가가 대통령에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만이죠. 정확히 따지게 되면 40년 만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했다는 게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어떤 소원을 성취했다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게 과거 청산에서 하나의 분수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직한 역사를 대면하고 있는 용기, 그리고 본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내는 역대 다른 어떤 지도자 다른 일종의 정의감에 나온 용기나 정부의 정책이 과거 청산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3.4.3 이게 법적인 근거는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용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참여정부 와서인데요.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그건 못할 일이. 국가가 개입하면은 이게 무슨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노 대통령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후보로서 제주도에 가서 발대식, 그것도 캠퍼 발대식 할 때,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주 4.3 문제는 역사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반드시 하겠다. 그 탄핵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직접 담당했던 것은 유인태 수석 밑에 그 장준영 비서관이 이걸 핸들을 했는데, 내가 소상히 여쭤봤어요. 그때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된, 내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랬더니 우선 그 보고서를 확정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초안을 놓고 이 전문가들하고 국방부, 국정원, 경찰 다 모여가지고 그걸 회의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이 고건 총리였다는 겁니다. 고건 총리가 회의를 진행 못할 정도로 막 그 반발이 심한 거죠. 국정원, 경찰, 이런 쪽에서, 군인 이런 쪽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이 회의에 참관을 하면, 이게 뭐가 확정이 될까 할 정도로 막 중구난방 막 반발이 심하고 그랬는데, 이걸 고건 총리께서 슬슬 밀어가면서, 그때 대통령은 빨리 끝내라고, 왜냐하면 제주도 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4.3 때는 내가 와서 만약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아마 약속을 하셨나 봐. 그리고 이 확정 과정이, 보고서 확정 과정이 안에서는 상당히 난맥이었고, 근데 이게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걸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청와대 안에서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시점부터 국정원에서 보고가 계속 제주도가 흉흉하다 하는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3건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프랭카드도 묻고, 삐라도 부러지고, 그러면서 제주도 사회가 흉흉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제주도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는 거죠. 굉장히 청와대 안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분위기를 보면서 하자 이런 건데, 우선 제주도 도민들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출석까지 약속을 해놓고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로 가서 4.3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 하는 건 이게 면이 서지 않고, 그 다음 4.15 총선이거든요. 4.3 바로 직전에 4.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 전략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대통령 평화포럼을 하시니까 이때 해야 됩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대통령 평화포럼을 하시니까 이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그 역사적인 그 상당히 훌륭한 역사적 행위자, 정치적 행위죠. 국가가 처음으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선 인정하고 책임 있게 사과했다는 건, 이건 과거사 청산이나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획기적인 출발점이고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이게 폭넓고 체계적으로 강범한 이런 그 과거사 정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거는 그 노 대통령의 강력한 과거 청산에 대한 철학과 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투철한 역사의식과 신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 그 전단을 열어 제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국가기념일이 아마 12년인가 그때 됐을 겁니다. 그때 대통령 간 사람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위령제 하셔서 또 한 번 사과하셔요. 연수국이.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유족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 일종 답사처럼 그걸 해야 되는데 긴 말 안 하고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그런 게 딱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관련되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 4.3 항쟁이고 지금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 시점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숙제를 딱 풀어주니까 그 다음 부분은 4.3도 했는데 하는 측면에서 과거사를 풀어갈 때 하나의 어떤 전형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는 측면에서 4.3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지금껏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뺏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 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서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